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발표할 자료는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하고 이걸 코틀린에 사용하는 것을 발표할 예정인데, 사실 코틀린은 핑계고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먼저 제 소개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정승욱이고요. 현재 구글 디벨로퍼 익스퍼트 안드로이드라는 특별한 약간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요. 7년차 안드로이드 개발자고 다오 기술에서 3년 좀 넘게, 토스랩에서 2년 좀 넘게, 그리고 이제 다음 달부터 그랩이라는 싱가포르 회사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제 한국에서의 마지막 발표거든요. 네. 여기 사실 카메라 나오긴 하는데. 아, 그래요? 알겠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다음 달이면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데, 그 내용은 여기 제 미디엄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페이스북으로 뭐 패칭 걸어주시면은 제가 웬만한 분들은 다 패칭 허락해 주시니까는 팬미 해주시고, 그리고 GDG 코리아 슬랙에서 제가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가도 뭐 시차 1시간밖에 안 나니까는 활동할 수 있으니까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 또 뭐 제가 못하더라도 다른 분들이 많이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5달 동안 백수였어요. 5달 동안 놀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개드릴 코드는 실무에서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예, 안타깝게도 실무에서 써본 적 없고, 그냥 이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쓰면은 좋겠다라고 제가 그냥 구상을 한 거예요. 저는 좀 특별하게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를 3월에 봤어요. 그 구글 쪽에서 초청으로 가서 프리뷰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고요. 그래서 저는 3월에 만났었고, 3월에 제가 한 달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코드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든 코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는 한번 써보시고 이게 괜찮더라고 하면 뭐 사례 공유해 주시면은, GDG 통해서 사례 공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하게 될 것은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 이제 뷰 모델하고 라이브 데이터하고 룸에 대한 내용을 할 거고요. 기존에 있던 개념들이요. 안드로이드 데이터 바인딩에 대한 내용들하고 대거2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MVVM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뭐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 어떻게 된다 이런 거 그 IO 익스텐즈에서 이미 얘기를 했을 거고, 이미 2달 동안 문서로 나온 거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 안 할 거고, 그 앞에 있었던 뭐 데이터 바인딩, 대거, MVVM 전부 다 이미 기존에 있던 기술이기 때문에 생소하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은 저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25분이니까요. 먼저 MVVM하고 데이터 바인딩하고 대거하고 어떻게 조합해서 쓸 건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MVVM은 기본적으로 MS에서 .NET에서 그 화면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그 기초적인 모델이고요. 거기 안에서 사용되는 이제 MVVM 그 문서를 토대로 만든 다이어그램입니다. 프리젠터라고 부르는 영역에 뷰 모델하고 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메인 모델이라는 그 영역에서는 엔티티라든지 아니면은 레파지토리, 로컬 레파지토리나 아니면은 서버 API 쪽 레파지토리에 접근할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바인딩하고 대거를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데이터 바인딩으로 바뀔 겁니다. .NET에서는 이 UI를 작성해주는 XML 부분에 뷰 모델이라고 부르는 이 실제 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줘요. 근데 그것을 안드로이드 데이터 바인딩을 응용을 하면은 유사한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약간 .NET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좀 더 손은 좀 많이 더 가긴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컴포넌트들에 대한 이 생성이라든지 디펜던시 인젝션에 대한 부분은 다 대거2를 이용을 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에서 라이프 사이클, 뷰 모델에서 해당되는 라이프 사이클하고 룸하고, 룸은 DB에 대한 부분이죠. 라이브 데이터는 데이터가 변경이 됐을 때 이걸 호출해주는 것들인데요. 그 부분들은
안드로이드에서는 주로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뷰 모델, 뷰가 라이프 사이클 콜백을 이용을 해서 라이프 사이클 프로바이더를 이용을 해서 뷰 모델에게 라이프 사이클 콜백을 하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반대로 룸은 DB를 구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레파지토리 영역에 접근할 수 있는 뭐 이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액세스 객체하고 이 부분을 룸으로 구성을 할 거고요. DB에서 변경되는 데이터를 라이브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뷰 모델로 바로 접근을 노티파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실제로는 이 뷰 모델에서 라이브 데이터 접근 자체가 이 영역에서 데이터 매니저를 통해서 레파지토리에서 데이터를 꺼내와서 실제로는 이렇게 여기 와서 거기에서 라이브 데이터로 구성이 되겠지만은 데이터와 그 중간에 이제 라이브 데이터를 모니터하는 쪽에서 레파지토리 DB에서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은 뷰 모델 쪽으로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알아야 될 게 많아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뷰 모델하고 이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대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구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 바인딩이 어떻게 해서 MVVM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지도 같이 생각이 돼야 돼요. 이 6가지를 전부 다 구상을 해서 조합을 해서 그럴싸해 보이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 6가지를 전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처음 만나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약간 코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이미 GitHub에 올라가 있고요. 행사가 끝나면은 드로이드 나이츠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폰트를 좀 키울게요. 마이크 스탠드가 있으면 좋겠는데 마이크 스탠드가 없나? 됐다. 네, 폰트를 좀 키울게요. (20은) 너무 작구나. 24. 이 정도면 좀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이 상태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거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거로는 가장 기본적인 대거를 사용했을 때 DI를 해줄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형태를 볼 수 있는데, 먼저 컴포넌트를 어플리케이션 컴포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인젝션 해주는 거하고 어플리케이션 모듈하고 이런 것들 지정을 할 거고요. 거기에 어디 보자. 모듈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다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모듈은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룸에서 만들어주는 데이터베이스 객체, SQLite 데이터베이스 객체를 만들 거고요. 거기에 DAO를 생성하도록 할 겁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 모듈, DAO하고 데이터베이스 모듈에 대한 부분이고요. API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주로 레트로핏 많이 사용하는데 레트로핏에 필요한 OK HTTP 클라이언트하고 레트로핏 실제 객체하고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PI 객체는 인젝션을 이용을 해서 이런 생성자로 접근을 하라고 지정을 할 거고, 이 레트로핏은 여기에서 만들어진 레트로핏 객체를 이용을 해서 이용을 자동으로 바인딩을 할 겁니다. 대거에 대한 부분은 많이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이렇게 할 거고, 데이터베이스 부분은 어떤 엔티티를 사용할 건지를 테이블 구성하도록 지정을 하고, 어떠한 DAO 객체를 만들 것인지를 지정하도록 할 겁니다. 상속은 룸 데이터베이스를 하면 되고, 데이터베이스 어노테이션 달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DAO에는 DAO 어노테이션 달아주면 되고, 인설트하고 뭐 각각에 맞는 API에 맞는 쿼리문을 쓰면 쿼리 어노테이션을 써주면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떤 모델이냐,
스프링에서 JPA 하이버네이트하고 굉장히 유사한 형태일 거예요. 좀 써보신 분들은 이제 좀 유사한 형태를 띄게 되는데 이거는 GDE들이 처음에 프리뷰 했을 때 피드백으로 준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띄고 있는 거고요. 그 이야기는 라이트닝 토크에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뷰 모델하고 액티비티하고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액티비티는 라이프 사이클 액티비티를 기본적으로 상속하도록 합니다. 라이프 사이클 액티비티를 상속을 하도록 하고 뷰 모델을 디펜던시 인젝션을 이용을 해서 받도록 하고 이거는 이제 뷰 모델 직접적으로 접근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데이터 바인딩에 필요한 객체의 뷰 모델을 바인딩을 해주기 위함이고요. 거기에 라이프 사이클을 등록해주는 용도, 딱 두 용도로만 사용하게 됩니다. 두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고 이쪽 그 XML 쪽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바인딩에 사용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할 거고 뷰 모델로 이제 지정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 부분들은 여기 있다. 예, 에디트 텍스트 같은 경우는 텍스트가 변경이 되면은 뷰 모델에 온서치를 호출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리사이클러 뷰는 이제 이런 데이터를 바인딩 할 거라고 지정을 합니다. 로티 아이템이라는 제가 가상의 뭐라 그래야 되지? 어트리뷰트를 만들었고요. 이 어트리뷰트는 나중에 어디지? 데이터 바인딩. 여기다. 예, 여기 데이터 바인딩에서 로티 아이템은 리사이클러 뷰를 객체를 처음에 받을 거고요. 거기에 아이템을 받아서 자동으로 바인딩을 하도록 형태로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로티 리스트 뷰 모델이라는 객체 내부를 보면은 이제 이 모든 것 안에서 이제 기본적인 MVVM 형태의 구성이 있게 됩니다. 이쪽 부분에 라이프 사이클 어노테이션을 달아놨는데 이 라이프 사이클 어노테이션을 달아두게 되면은 나중에 빌드가 되는 결과물에서 온크레이트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런 코드를 호출해주게 됩니다. 온 디스트로이 때는 이런 코드를 호출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그 이전에는 이렇게 코드를 짰어야 됐겠죠. 온서치 해서 온서치가 아니라 온이닛 하고 원래 이런 코드를 호출해야 되는데 이제 옵저버만 등록하게 되면은 이런 불필요한 코드들이 없애지게 되고 알아서 옵저버에서 이 어노테이션이 달려져 있는 코드들을 호출해 주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뷰 모델에서 아까 XML 파일에서 진행했었던 온서치를 호출하게 되면은 검색로 호출이 되게 되고요. 여기에서 반영을 하게 되면은 이쪽 부분이 이제 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인데 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저는 이제 RX 자바 형태로 해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RX 자바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은 내부의 테이블을 모니터하고 있다가 테이블이 데이터가 변경이 되게 되면은 자동으로 변경된 데이터를 이벤트로 쭉 내려주게 됩니다. 그게 현재 룸이 가지고 있는 라이브 데이터와 RX 자바에서 데이터가 변경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호출하게 된 지원해주는 기능이고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제너레이팅된 코드를 따라가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커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호출해주고요. 거기에 데이터 구성 쭉 해서 리턴을 해주게 되는데 조금 특이한 게 여기에서 플로우를 따라가 보면은 여기 아닌가? 여기 있다. 예. 이 부분을 따라가게 되면 데이터를 모니터하고 있다가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은 자동으로 다시 코드를 다시 호출해 주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데이터가 되게 되면은 따로 변경이 됐으니까는 그걸 이벤트 버스나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별도로 호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계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로 구동을 하게 되면은
제가 이 부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처음에 호출을 하게 되면은 서버에 호출해서 데이터를 한번 갱신을 받고요. 갱신을 함과 동시에 바로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은 그 DB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로티스라는 이쪽 부분 데이터에다가 바로 바인딩을 하게 되고요. 이 데이터는 나중에 여기에서 모니터를 하고 있다가 자동으로 데이터가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코드를 호출해 주면서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코드가 뷰 모델 단에서 전혀 뷰에 대한 접근들이 없어져도 되는 거죠. 굉장히 플로우가 따라가기 어려운데 이 부분은 뷰 모델하고 뭐 데이터 바인딩하고 그 부분들을 좀 학습하시면은 따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해서 코드가 완성이 되게 되면은 실제로 구동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HTTP 호출이 계속 있게 되면은 주기적으로 데이터가 변경이 되게 되고 이쪽엔 빌드를 안 해줬구나. 빌드를 한번 다시 시작할게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거의 안 남았군요. 네. 25분 지났다고요? 그렇군요. 네. 그럼 더 이상 코드는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20분 좀 안 됐어요? 네. 그래도,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모델에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어 하는 거는,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떤 모델인지 좀 제가 사실 리허설 제대로 안 했더니 이런 참사가 벌어졌네요. XML에서 XML에서 코드를 정의할 때 어떤 뷰 모델과 어떤 뷰에서 사용할 거라고 접근을 할 거고요. 데이터 바인딩, 안드로이드 데이터 바인딩에서 이에 관련된 부분들을 자동으로 코드 제너레이팅을 해줄 거고요. 데이터가 뷰 모델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은 뷰에 알아서 전달을 해줄 겁니다. 그 부분 역시도 데이터 바인딩에서 알아서 모니터하면서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업데이트를 해줄 거고요. 뷰 모델에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 룸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지정을 할 겁니다. 거기에서 지정할 거고 알아서 DB가 변경이 되게 되면은 그대로 뷰 모델의 데이터가 전달되게 되고 뷰 모델은 다시 그걸 뷰에다가 전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전부 다 데이터 바인딩과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아키텍처 컴포넌트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제너레이팅 된 코드들이 전부 다 이 부분 알아서 백 서포팅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시고 따라가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거고 여기에 필요한 뭐 컴포넌트들 같은 경우는 인젝션 같은 경우는 대거를 이용해서 이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게 되냐면은 뷰하고 뷰 모델이 서로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뷰 모델의 뷰가 알고 있을 필요도 없고요. 뷰 역시도 뷰 모델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코드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모니터를 해주냐 보면은 데이터 바인딩을 코드를 컴파일 하게 되면 제너레이팅 된 코드를 보게 되면은 이 상위단에 좀 더 이 양쪽을 같이 모니터해주는 코드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코드가 알아서 서로의 변화를 알려주고 유동적으로 호출해주도록 알아서 모니터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데이터 바인딩에 맞게 세팅을 하면 되고요. 라이프 사이클 핸들링을 알아서 아키텍처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할 거기 때문에 뭐 이니시에이팅하고 파이널라이즈, 온크리에이트하고 온디스트로이 각각에 맞는 호출자 역시도 알아서 애드 업저버 해서 업저버를 등록하면은 이제 될 것이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동작들 같은 경우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뷰 모델이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 대한 의존성이 떨어지게 돼요. 굉장히 유닛 테스트 하기가 더 쉬워지게 되고요. 그 유닛 테스트한 코드들은 제가
지금 공유해드리는 보여드린 코드 안에서 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변경 역시도 뭐 별도의 콜백을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이브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코드들을 다 활용할 수가 있고요. 단지 라이프 사이클 어웨어니스만 잘 확인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라이프 사이클이 온 리즈움하고 온 스타트, 온 크레이트일 경우에만 뭐 화면을 UI를 갱신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 필요한 동작들만 하시면 되고 뭐 디스트로이 할 때 메모리 릴리즈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유의해서 동작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이 많은 것들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는데 데이터 바인딩하고 아키텍처 컴포넌트 내부의 코드들은 전부 다 구글에서 현재 만들고 있는 아게라라고 부르는 그 코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리액티브에 관련되어 있는 그 코드들이고요. 그 코드들이 제너레이팅이 되고 그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그것들을 모니터하고 업데이트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부의 동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이해하시려면 이 리액티브라는 개념을 좀 더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프 사이클 어웨어니스가 RX 자바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되는 줄 알고 했는데 RX 자바는 RX 자바, 플로어블은 플로어블이고 거기에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뭐 데이터를 흘려보내준다든지 이런 코드들이 그 동작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따로 제가 만든 코드를 쓰시거나 아니면은 라이프 사이클 컴포넌트라는 이 부분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현재 지금 제공되고 있는 거는 엉뚱하게 리액티브 스트림이라는 그 JDK9에 추가될 그 컴포넌트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리포팅을 해놨으니까는 조만간 뭔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에서는 이런 이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때 왜 사용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MVP나 MVVM, 뭐 MVC 아니면은 아예 아키텍처가 없다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들은 이런 아키텍처 컴포넌트도 쓸 수 있다라고 제공해주는 목적으로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선택권 안에서 그것 중에서 아키텍처 컴포넌트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 Q&A 혹시 질문하실 거 있나요? 혹시 한 가지. 네. 플로우를 다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디스포저블은 언제 언서프라이즈나 이런 거 언제 해요? 그 부분을 위해서 온 디스플레이 될 때 디스포즈 하도록 제가 코드 이렇게 짰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굳이 호출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식으로 쉽게 쓰실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네. 그 설명하신 것 중에 네. 아키텍처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중에 얘기하신 게 MVVM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굉장히 좀 많은 아키텍처가 있잖아요. MVP. 네, 그렇죠. 네. 그중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MVVM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이 MVVM이 기본적으로 단넷에서 나온 개념이고요. 단넷 MS 쪽에서 얘기한 거고 그 MS 쪽에서 어떻게 이걸 구성을 할 수 있는지 2A 바인딩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얘기를 해준 게 MVVM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제가 짜놓은 코드는 사실 MVP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는 코드예요. 왜냐하면은 뷰하고 뷰 모델하고 그냥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뭐 어느 쪽으로 불러도 상관은 없는 상황인데 이제 뷰 모델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좀 더 뷰 모델 안에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로 컴포짓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나중에 고도화하면은 실제로 그런 그 예제 코드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심플하게 만든 거고 구글 I/O 이후에 나온 굉장히 많은 문서들이 생각보다 더 많은 그 컴포넌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 뷰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모델을 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만든 거는 굉장히 그 러프한 모델인 거고 실제로 더 좋은 모델은 다른 쪽에서 그런 모델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왜 MVVM이라고 불렀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 안드로이드 위클리 그쪽에 가시면은 굉장히 계속 연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올라와 있는 문서들요. 네.
좀 먼저 예. 혹시 그 빈번한 데이터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에 성능 문제 같은 건 없나요? 라이브 데이터에서는 그 부분 때문에 데이터가 변경이 안 돼, 데이터 큐를 쌓아놨다가 데이터가 만약에 변경이 안 되어 있으면 약간 중간에 데이터를 드랍하는 식으로 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distinct until change하고 sample이라고 부르는 이제 slot last라고 부르는 건데 그 변경이 안 되어 있으면 중간 데이터는 버려라 라고 부르는 아니면 일정 시간 동안 일정 시간마다 간격마다 쪼개서 데이터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저는 사용을 했어요. 그거는 RX 자바를 사용하시면 되게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가 있고 라이브 데이터는 거기에 필요한 기능들을 내부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쓸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한 분만 그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할게요. 저 뷰 모델은 네. 그 테스트할 때 ATSL로 짜야 돼요? 아니요, JUnit으로 짤 수 있습니다. 제가 코드를 만들었는데 보시면은 지금 테스트라고 불리는 부분에 들어가 있고요. 제가 여기에 필요한 부분은 다 모키토를 이용해서 모킹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코드를 돌렸고 코드는 실행을 안 할게요. 코드는 실행을 안 하는데 예, 실제로 이 코드는 그 패스한 코드이기 때문에 아마 그 따로 받으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시간이 좀 오버돼서 예, 질문 여기까지만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